볼게요. 말 그대로야. 중학교 때는 지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자연수인 수의 범위 내에서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제 지수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유리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다 상관없이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를 말하고 싶은 내용. 그러기 위해서 거듭 제곱을 여러 개 배웠는데, 일단은 지수 법칙을 간단히 정리한 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이지만, 대신 이제 지금 여기 써주는 거는 지수가 꼭 자연수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 보고 이거 계산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지수 법칙대로 하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종현아? 네. 안경 딱 벗었을 때 물어봐야지. 모르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A의 2제곱. 이렇게 해서 쓰겠죠, 그지? 네. 죽여버리겠습니다. 네. 지수 법칙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2루트 2. 내가 이거 A의 제곱을 쓰는 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수 법칙대로 쓰겠다는 거 이제 무리수도 상관없어. 그럼 선생님 A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 막 이렇게 돼 있어도, 분수로 막 써 있어도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6분의 5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래서 지수 법칙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지수 법칙 그대로 이제 더 편해진 게 이걸 세 개로 나누어서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지수끼리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수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뭐가 안 빠졌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A의 M제곱, N제곱 곱하기나 나누기나 거듭제곱 붙은 놈이나 그냥 이 정도만 쓸까? 그래서 이거 배운 지수 법칙은 아무런 상관없어. 이제 그냥 이대로 계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서, 이제 이 계산을 이제 이렇게 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 약속을 해놨어. 정의를. 그 정의 하나는 기억을 해두세요. 즉 A의 뭐 n제곱 꼴인 이 경우에 대해서 요 지수가 어떤 숫자냐의 범위,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에서만 우리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정수 범위나 유리수 범위나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쓰는데, 그때 조금 주의할 점이 이 지수 범위에 따라서 요 밑에 들어가는 숫자의 제한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만약에 지수가 자연수 상태이거나 지수가 정수 범위에 있는 상태라면 이 밑은 0이 아닌 숫자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0의 몇 제곱이라는 것만 빼고는 자연수 그 지수나 정수 상태의 지수에서는 그냥 지수 법칙대로 하세요 이 얘기고, 근데 이제 지수 범위가 확장됨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숫자로서의 의미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준 게, 이게 이제 유리수 범위의 지수이거나 또는 무리수까지 포함하는 실수 범위의 지수 상태에서는 이 밑이 양수인 거에 대한 거듭 제곱만 약속하기로. 나중에 이제 로그를 더 배우고 하다 보면 밑 조건이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양수 범위에 있는 걸로 제한 조건을 걸어놨으니까 요거랑 어울려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박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니네가 지수 계산을 할 때 내가 이제 니네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적어줄 거야. 이 두 가지만 안 헷갈린다면 지수 계산은 혼돈할 부분이 없다. 그냥 지수 법칙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제 뭐만 조금 신경 쓰면 되냐면 첫 번째 음수, 마이너스 지수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다. 두 번째, 지수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다를 이해하면 헷갈릴 게 없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음수 지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냐면 역수, 그죠? 우리 성균이가 벌써 얘기해 줬어요. 이 모양이 역수 이렇게 해서 맞지? 역수예요, 역수. 역수 개념인 거야. 일단 먼저 쓸게. 분수 지수는 어떤 거랑 얘기가 같은 거냐면 아까 배웠던 거듭 제곱근 이 지수의 의미로는 분수 형태의 지수예요. 거듭 제곱근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했을 때 지금은 지수 법칙대로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계산했지? 이거 중학교 때는 A의 5 빼기 3 분의 1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죠?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앞으로 음수에 해당되는 지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버릇하라고. A의 역수의 제곱. 이해돼요? A의 역수, 그게 A분의 1이잖아. 그거의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1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음수 지수는 역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내가 하나 더 내볼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3분의 2의 역수의 세제곱 이렇게 읽어버릇하면 된다. 그럼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이라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오케이. 물론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약속하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는 뭐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아까 안 적었는데 어쨌든 음수 지수는 역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럼 계산이 간단하고 편합니다. 자, 두 번째, 분수 지수에 생긴 그 유리수 범위로 확장된다는 게 왜 거듭 제곱근을 먼저 배우고 나서 지수를 범위를 확장을 시켰느냐 하면 이 유리수 범위 이상 되는 숫자들에 대한 그게 거듭 제곱근을 배워야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요 숫자가 어떤 의미의 숫자지? 제곱했을 때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지.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a의 n분의 1제곱,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야. 요거를 n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수 법칙대로 하면 여기 생각해야지. A a의 1제곱이니까 a가 되는 거지. 그 얘기야. 즉 거듭 제곱근이 지수 상황에서는 분수 지수를 표현하는 내용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듭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이제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유리수 범위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n 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과 같은 의미라.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 요 n 제곱근의 여기가 분모로 들어가는 지수 자리에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는 거고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1제곱 맞죠? 요 1이 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네, 요거만 안 헷갈리고 본다면 앞으로 나오는 지수 계산은 아무것도 헷갈릴 게 없어요. 이제 숙달의 문제야 그냥. 예를 들면 이거는 그럼 지수로 고친다면 어떤 식으로 된다는 뜻이야. 지수화해서 하고 싶다면 A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5제곱근의 A의 6제곱 이렇게 나왔다면 A의
5분의 6제곱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법칙은 이제 이 지수 자리가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니네들은 그 지수 법칙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때 그 지수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지수에 음수가 들어있거나 지수가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게 헷갈릴 텐데, 그 의미는 지수의 음수는 역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 거고, 분수 지수는 결국 거듭제곱근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얘와 얘를 필요한 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거야. 학교 시험도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니네들은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예를 한두 개 해볼 텐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정리해야 되는 내용의 그러니까 개념에는 전체 다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예가 많아서 그 예제들은 내가 하나씩 풀어줄게. 자, 어쨌든 오늘 배우고 싶은 핵심은 지수 법칙을 배우는 게 목표였고, 그 지수 법칙이 지수가 자연수 범위를 벗어난 숫자들, 실수 범위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지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때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이렇고, 그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 좀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지수가 음수이거나 유리수 상태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걸 조금 이해해 달라는 거죠.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내가 몇 개 한번 예제를 보여줄 건데, 그냥 이 유형 냈다가 저 유형 냈다가 그렇게 내 학교 시험에서. 자, 찍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중에 일부를 지우고 한번 실제 계산 연습하는 동안 좀 숙달이 어느 정도 좀 되길 바래.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여기는 했고, 아까 그 거듭제곱근 중에 51번 하나를 더 풀어줄 테니까 적진 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너네들이 대답하겠다 정도만 하고 직접 풀어보세요. 나는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숙달이 돼 있을 뿐이야. 나랑 이제 비슷한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도 이미 있고, 그냥 확인을 해볼게. 51번 문제를 보면 A가 양수일 때 세제곱근의 A의 4제곱근의 A의 5제곱근의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5제곱근의 A의 4제곱근의 A의 3제곱근의 A, 얘가 n제곱근의 A의 n제곱, 또는 요거를 지금 배운 지수법칙까지 같이 연결해줄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A의 P분의 Q입니다. P 더하기 Q는 얼마일까? 같은 얘기예요. 고치지 않으니까. 느낌 아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거 헷갈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잘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읽어. 그 문제 한번 봐봐, 니네. 세제곱근하고 A의 4제곱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요. 그 A의 4제곱이 아니고 A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4제곱근 하면서 써진 거기에 있는 4야. 그리고 A의 5제곱이 아니라 A에다가 곱하기 또 5제곱근에 이렇게 써있는 구조니까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A의 4제곱, A의 5제곱 이렇게 읽어가지고 엉뚱한 계산 안 하도록 잘 하시고. 자, 나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얘도 아까 그 몇 번이야? 49번처럼 따로따로 다 찢어서 쓰는 거를 그냥 보통 기본으로 해요.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보라고. 얘를 하나만 쓰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세제곱근 A의 의미인 거야. 곱하기 얘 입장에서는 4제곱근 쓰고 있는데 또 바깥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12제곱근에 해당되는 의미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또 쓰고 있으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60제곱근 A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습니다. 나누기 얘는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5제곱근의 A, 얘는 4제곱근의 5제곱근이니까 20제곱근의 A, 얘는 60제곱근의 A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건 이제 거듭제곱근으로만 풀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이제 같은 놈이니까 계산할 게 없고 이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같은 거듭제곱근 형태로 맞춘다면 계산이 가능할 테니까 3과 12와 5와 20의 최소 공배수 개념 얼마였었지 결국? 60제곱근이죠. 그래서 얘를 60제곱근에 20을 곱했으니까 A의 20제곱 얘는 60제곱근에 5를 곱한 거니까 5제곱 얘는 60제곱근에 12제곱 얘는 60제곱근에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거듭제곱근이니까 60제곱근에 얘는 A의 25제곱 얘는 60제곱근에 A의 15제곱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60제곱근에 15제곱분에 25제곱이니까 A의 10제곱 그러니까 다시 이거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6제곱근에 A 이렇게 써진 거랑 같은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에서 N은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요 M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 쓰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지수를 한번 고쳐볼게요. 얘는 분수 지수로 고쳐지게 되겠지. A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쓰면 되고 지수가 얘는 A의 12분의 1제곱 얘는 A의 5분의 1제곱 곱하기니까 A의 20분의 1제곱을 한다면 여기가 지수끼리 더한다의 의미로 이렇게 써지게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A의 20제곱분의 얼마죠? 5? 그러면서 A의 4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12분의 4니까 12분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럼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는 계산할 수 있잖아? 12분의 5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2분의 3이 되니까 12분의 2 그러니까 A의 6분의 1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6분의 1 그럼 더하기 하면 7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채로 아까 지수로 고친다면 A의 6분의 1제곱 쓰는 거랑 사실 같은 거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듭제곱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거듭제곱근으로 정리해서 쓰는 게 좀 편한 경우가 있고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조금 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거듭제곱근이나 이제 지수를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됐어요. 그러면 지수가 정수인 계산을 하나 보여줄 텐데 56번이 지금 니네 풀어보라면 여기 절반밖에 못 풀어. 그래서 하나 보여줄 테니까 역시 적지 마시고 본인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기.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나 보여줄게요. 자, 56번 4분의 3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7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의 세제곱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지수 법칙의 기본은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라. 그러니까 2나 4나 8이나 16이나 32 이거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 가능한 거라고. 3이나 9나 27, 81, 243, 729 전부 다 3의 밑으로 하는 걸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4는 2의 제곱꼴이에요. 2의 제곱분에 여기가 27이 3의 몇 제곱? 27 자체가 3의 세제곱. 그럼 3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마이너스 6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야. 그럼 얘랑 있으면 얘를 3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 지수 중에 작은 쪽으로 묶어낸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계산했을 때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될 수 있을 거니? 이렇게 돼야죠. 3의 1제곱. 이해돼? 이
곱하면 얼마 나와? 3의 마이너스 5제곱 맞지?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6제곱 자체를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3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4의 세제곱인데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작은 지수 쪽 2의 6제곱으로 묶어 쓴다 그러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6제곱 나갔으니까 뭐만 남았어? 2의 세제곱만 남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와 얘가 4가 지워지니까 3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는 9하고 이쪽 9가 지워지니까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남은 거지. 그럼 얘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은 3의 역수 형태 6제곱분의 1과 같은 거고, 얘는 2의 6제곱분의 1과 같은 거고, 얘는 6의 6제곱분의 1과 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는 원하는 게 그냥 지수 수정, 얘가 역수니까 6의 마이너스 6제곱과 같은 형태죠. 되고 있는 건가? 사람 이해되니? 될 듯 말 듯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계산 자체는 어려울 게 없는데 이렇게 묶어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밑을 똑같이 통일한다고 정리해 놓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당황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풀 때 지워. 그렇지? 문제는 얼마든지 있어. 방학 때 그냥 두 권 이거 말고 이제 기본 교재 말고 한 권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개념 공부를 먼저 하시고 계산 연습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몇 문제씩만 많이 안 주고 한 10문제 15문제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내용은 다 배웠는데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는 유형 2개를 소개를 할게요. 요것도 혹시 필요한 사람은 요 유형 정도는 기록을 해두시고, 아, 이런 계산이 들어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 2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역시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수 법칙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이 형태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유진아 어떻게 풀면 되죠? 기억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도 돼요. 근데 혹시 난다면 하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이거. 그래서 잘 봐요. 한 쌍을 잡을 거야. 잘 보면 얘하고 얘가 한 쌍인 개념인 거야. 자, 그럼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하나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이 계산을 통분을 하고 싶습니다. 분수끼리 덧셈이니까 통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봐. 얘로 맞출 거야. 얘로 맞추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요 왼쪽에 여기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50제곱을 곱할 거예요. 분수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거 곱한 게 뭐가 될지 한번 계산해봐. 2의 마이너스 50제곱이랑 2의 50제곱이랑 곱한 거야.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0이 되니까 2의 0제곱은 1. 얘랑 얘랑 곱한 거 2의 50제곱이죠.
충분됐지? 예. 그러면 이거 분해 분자끼리 더하니까 얼마가 되고 이 계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 더한 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그렇게 두 개 더한 게 또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계속해서 얘랑 더한 것까지도 1이 되겠죠. 그럼 1이 나오는 놈이 몇 개인지 세볼까? 여기서 이쪽 색깔 1부터 50까지 50개잖아. 그러니까 50개는 1이 되고 이거 하나 남았죠. 근데 요거는 2의 0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 그래서 얘는 형태를 좀 잘 봐두시라고. 숙제 중에 있을 거니까. 보이죠?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유형 안에 문제가 다른 것들이 아예 다른 계산들이 들어있어서 숙제한테 불편할까봐 미리 하나 보여준 거야. 두 번째.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조금 더 어렵게 보이죠. 예를 들면 뭐 a제곱이 3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봐 라고 나왔다고 칠게요. 이런 형태의 특징은 분모가 항이 몇 개야? 5개. 분자도 5개. 또 특징이 지수가 작은 쪽부터 생각해보면 이씩 커지고 있죠. 그럼 요 중에 지수가 작은 쪽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이씩 커지고 있지? 이런 동일 규칙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건 나중에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한 구조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그냥 썼다고 칠게요. 지수가 작은 쪽부터 썼어요. 얘는 지수가 제일 작은 게 얘지. 지수가 얘 제일 작은데 여기가 지금 A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낸 거야 일부러. A가 나와 있다는 걸 보고 얘가 이쪽이야 작은 쪽. 그 다음 얘가 이쪽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제곱 차이 나죠? 마이너스 11부터 1까지니까 12개 차이가 나지. 그러면 요거를 A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계산 연습 계속해. 아이고 하라마 졸려 어떻게 네. 12개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을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1제곱이 나오겠냐고. A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나오려면 얘가 나오려면 그렇게 작은 걸로 묶어줌에 의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되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다면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A의 12제곱분의 1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나와 있는 게 A제곱이니까 A제곱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럼 A제곱이 3이니까 3의 6제곱분의 1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외워놨죠? 3의 6제곱은 729분의 1로 계산을 해서 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도 상관없지. 그냥 이렇게 더했을 때 1이 되는 계산이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항이 몇 개가 있어도 한꺼번에 같은 항의 개수에 같은 지수 구조이면은 저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거. 요거는 그 개념 노트에다가 적어두면 잊어먹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 2개니까 적어두세요. 찍어두시고. 자, 뭐 이제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계산들이 없는데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까지 좀 쭉쭉쭉 갈게요. 그냥 유형이야. 얘를 벗어나는 놈은 없는 거야. 아까 했던 놈을 벗어나는 건 없어. 캡처해두고 지울 걸. 혹시 필기 못한 오늘 모든 친구들은 화면 정지하고 지가 적을까? 야, 화면 정지해놓고 아까 거 적으라고. 그렇지? 캡처해주면 내가 사진 보내준 것만 하면 되는데 생각을 좀 늦게 했어. 자, 하나 그러면 유형 6번 60번 봐봐. 계산할 만하겠어 이 정도면? 이렇게 생긴 게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쯤이면 저기 수능에 나왔던 문제. 지금은 이런 문제 내는 건 없죠. 근데 문제될 게 없는 게 원칙은 너무 단순하니까요. 너무 간단한 거야. 자, 지수 법칙대로 할게. 이제 지수가 어떤 숫자 범위 내에서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럼 뭐가 되니? 25분의 9에 9에 요거 약분되니까요. 2분의 1제곱인데 요게 5의 제곱이고 요게 3의 제곱이니까 이미 계산 끝났죠? 곱하기 얘는 3분의 1에 요거 하면 3 약분되고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그럼 아까 이게 5의 제곱이고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5분의 3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이니까 2랑 2분의 1 곱하면 1이 되어서 5분의 3이 된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역수 개념을 써볼게요. 3분의 1의 역수의 제곱. 그럼 얼마? 9? 맞죠? 3분의 1의 역수가 3이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9란 말이죠. 그러면 5분의 17.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지수 법칙대로 적용하는 건 사실은 복잡해 보여도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아까처럼 특이한 형태가 있을 때 문제인 거죠. 유형 7번에서는 다른 거는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잘 할 것 같고 67번을 하나 보여줄 텐데 67번을 보여주기 전에 필기 하나를 딱 해줄게요. 이거 저 뒤에 맨 끝에 있는 유형까지도 연결이 된다. 모를까봐 써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이용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몇 개 돼서 미리 정리를 한번 해주려고. 자, 이렇게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이 같대. 그럼 혹시 이걸 A는 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A는 이렇게 또는 뭐 B는 이렇게도 고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지수를. 그러면 m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 m분의 1제곱을 똑같이 이렇게 해줬다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가 되고 a가 되고 그럼 b는 m분의 n제곱 이렇게만 표시하면 a를 b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해돼요? 반대로 그럼 b는 이라고 고치고 싶으면 양쪽에 몇 제곱씩 n분의 1제곱씩 해줬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a의 n분의 m제곱 이런 걸로 고쳐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을 때 이쪽 그 문자에 해당되는 지수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문제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유형 13, 12 여기까지 갔을 때 다 사용될 거예요. 자, 하나를 확인을 해줄게. 그거를 좀 이용하면 67번 해설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건 적어둬. 자, 67번은 다음을 만족하는 1이 아닌 세 양수 양수이고 1은 아닙니다. 이때 AC는 B의 K제곱만큼 된다. K 구해봐. 그런데 첫 번째 힌트가 A의 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문자가 여러 개니까 관계식을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도 B의 거듭제곱으로 C도 B의 거듭제곱으로 고쳐보면 어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그럼 관계부터 써볼게요. A 제곱은 B의 세제곱근 표시는 이렇게 쓰겠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지수를 이제 고칠 줄 아니까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됐어요. 두 번째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건 C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봐.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야. 루트는 2분의 1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A도 B의 거듭제곱으로 C도 B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A도 B의 거듭제곱으로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요 내용이 A는 쓰고 싶다면 양쪽에 2분의 1제곱씩 해준 거랑 같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A는 B의 6분의 1제곱과 같이. 아, 사람이 돌려서 어떻게 괜찮아요? 네. 선생님은 하람이 그 예쁜 눈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반쯤 졸린 상태의 눈은 빛을 잃어서 안 돼요. 눈이 예쁜 사람은 초록초록하면 더 예뻐. 아, 너무 쉬워서 그런가? 아니야? 나도 너무 뻔한 얘기 계속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도 B의 거듭제곱으로 쓰고 싶으니까 여기 C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C가 되겠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C는 B의 6제곱 이렇게 쓴 거랑 같죠? 맞아요? 자, 그럼 쓸게요. 따라서 A 곱하기 C는 A가 B의 6분의 1제곱이고 C는 B의 6제곱이다 보니 6분의 1, 6분의 36, 6분의 37 이렇게 쓴 거랑 같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K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이제 이게 K가 되는 거겠죠. A는 B의 6분의 1제곱이고 C는 B의 6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고쳐주면 얘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뭐 다 마찬가지고요. 유형 9도 하나만 해줄까? 아니면 그 유형 8에서 하나를 보여주고 갑시다. 요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유형 8에서도 하나 보여주자. 그러면 68번부터 72번까지 있네. 요 중에 한 문제만 그냥 누가 골라주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연이가 하나 골라줘라. 70분. 70번으로 그냥 해요. 자, 70번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걸 물어봤어요. 다행입니다. 70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세제곱근에 A에 또 세제곱근 A 나누기 A의 세제곱 에다가 또 요건 루트의 A의 K제곱 그렇게 돼 있고 곱하기 4제곱근의 A의 세제곱 는 1 이렇게 되려면 K가 얼마면 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아까 했던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일단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개념인 건 이해하니?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쓸게요. 얘부터 나누기니까 밑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는 그 숫자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또 위에다가
A 4제곱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분모 분자가 같다는 뜻이니까 요거를 그냥 거듭 제곱근 우리 한 것처럼 고쳐서 해도 되고 이제 지수 배웠으니까 지수로 고쳐서 한번 해보자. 얘는 A의 3분의 1 플러스 얘는 A의 9분의 1 플러스 얘는 A의 4분의 3인 거고 얘는 A의 2분의 3 플러스 4분의 K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봅시다. 이걸 또 맞춰서 계산하려면 좀 지저분하네. 81 그것도 안 되네. 어차피 3하고 9. 얘는 얼마가 되죠? 그럼 얘부터 계산할까요? 짧게 계산하려면 9분의 4 4분의 3 여기 2분의 3 4분의 K 4분의 K 요거 이쪽으로 이사 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6으로 통분시킬까요? 그럼 4 9 18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게 되면 36분의 여기 얼마요? 43? 11? 그렇죠. 그러면 36K가 마이너스 44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에 4, 9, 36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마이너스 9분의 11. 뭐 역시 어려운 계산 아닌데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더 이런 계산들은 편하게 돼요. 이게 70번. 우리 가연이가 좋은 게 놓쳤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하나 시킬 줄 알았더니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해보겠다는 거죠. 자, 뭐 유형 9번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형 9번도 또 중학교 때 생각하고 하다가 틀린 사람 있을까봐 하나만 보여줄게. 자, 유형 9번 73번 3의 4제곱이 A예요. 그 다음에 8의 제곱이 B예요. 그러면 12의 11제곱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했었어. 요 모양을 만들어서 A라고 대입하고 요 모양을 만들어서 B라고 대입하는 식으로 바꿔 놓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조금만 바꿔볼게. 그러니까 A, B 기준이 아니라 물론 A와 B로 써야 되는데 요 숫자 기준으로.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 밑이 3인 거랑 8은 이건 3이고 이건 2의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12도 2의 제곱 곱하기 3처럼 밑이 2 아니면 3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정리해보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요걸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2의 22제곱인 거고 3의 11제곱을 표시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표시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저쪽을 볼게요. 3의 4제곱이 A인데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본인이 대답을 해. 그냥 구경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3 이 A의 4분의 1제곱이죠. 요거 대신에는 그냥 3 대신에 이걸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B가 2의 6제곱인 거죠. 그럼 거꾸로 6분의 1제곱씩 해주게 되면 2는 B의 6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B 기준이 아니라 밑 숫자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든 상관없죠. 이 자체가 B의 6분의 1제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자체가 A의 4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B는 3분의 11제곱이고요.
A는 A의 4분의 11제곱인 거. 혹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으면 찾으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좀 11제곱을 묶어서 쓰는 것도 있을까 했는데 없네.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계속 사용되죠.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아마 다음 시간 왔을 때 질문이 많이 나올 만한 유형이기 때문에 딱 쉬운 거 하나만 풀어주고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보네. 자, 유형 10번은 76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76번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 요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정수 n을 구해봐. 이만큼 계산이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대. 그러면 64는 2의 몇 제곱이죠? 그냥 그 정도 2의 10제곱까지는 그냥 상수처럼 외워라. 내가 따로 얘기 안 할게. 써줘 필요하면. 이것도 6제곱 64. 어? 그러니까 얘가 2의 6제곱분의 1인데 이게 2의 마이너스 6제곱인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죠? 따라서 이 문제가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하면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분수꼴로 나와 있다는 건 거듭제곱근이라고, 무리수라고. 지수가 분수 상태로 있는 거는 거듭제곱근 뜻이니까 무리수라고요.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 그러면 요 n이 선생님 생각할 때는 n이 6의 약수 개념이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2의 6제곱이 돼서, n이 2면 2의 세제곱이 되어서, 3이면 2의 제곱이 되어서, 6이면 2의 1제곱이 되어서 자연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6의 약수 개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그러나 77, 78, 79 하면서 좌절하면서 다음 시간에 올 거예요. 잘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래. 자, 그래. 유형 11 얘기합니다. 유형 11, 유형 12까지가 같은 내용인데 조금 요거에 도움을 주자면 처음이니까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곱셈 공식 변형 쓰면 왜 막 이렇게 써서 했었지 않냐? 근데 이거랑 똑같은 공식으로 선생님이 그때 이만한 종이에다 표 하나 딱 줬던 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어떻게 변형식 썼죠? 이렇게 썼었지?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어. 얘는 그럼 뭐랑 쓴 거랑 똑같아? 이렇게 쓴 거랑 똑같지 않니?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인 거야. x라는 놈을 제곱하게 되면 x 제곱이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요거를 세제곱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되는 것도 맞죠? 이런 것처럼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뭐가 되니? 여기서 또 이상하게 쓰지 말고 이걸 제곱하면 또 4분의 1 이렇게 쓰지 말라고. 제곱하면 x가 되는 거지. 이거 세제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2분의 1제곱과 2분의 3제곱이 나와 있는 거는 세제곱 관계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다는 건 제곱 관계로 해석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런 놈들이 음수지수, 역수니까 음수지수 개념까지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하고 B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A제곱, B제곱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2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그냥 곱셈 공식 그대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돼요? 그런 얘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줬다 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랑 얘가 몇 제곱 관계인 거야? 세제곱 관계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2다.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렇게 물어보는 그 곱셈 공식 생각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빠빠 a 플러스 b. 안 헷갈리면 쓸 수 있겠어? 처음에 헷갈릴 수도 있어. 말로 하는 거랑 숫자 쓰는 게 다르니까. 나도 연습 많이 한 거야. A 막 이러면서 진짜 A라고 막 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건 2의 세제곱이니까 8 빼기 6 해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관계를 조금 받으시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런 개념이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곱셈 공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와 있는 유형 9와 유형 11과 유형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문제를 보여주고 쉬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81번을 보세요. 요거는 학교 시험에 났던 문제. 교과서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81번 x가 3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인데 요걸 이용해서 요 값이 얼마입니까? 자, 이걸 풀기 전에 니네들이 곱셈 공식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와 이런 관계들이 조금 얼마나 익숙한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시켜보겠습니다. x 세제곱을 찾아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세제곱이야. 니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공식 기억하면서 불러줄 수 있겠냐고. 가위바위보 해 종현아. 지면 네가 해. 가위바위보. 자, 요거 세제곱했어.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야. 불러봐. 3 아, 너무 빨랐나? a 세제곱이 얼마냐고 물으면 바로 3이 된다고 쓸 수 3. 있냐. 3 플러스 3 플러스 3 3 a 제곱 b를 불러봐봐. 4 이게 a고 이게 b야. 3의 3분의 2 더하기 아직 네? 3a 맞다.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3분의 1 3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플러스 3 마일 뭐 발음이 좀 네? 어. 3의 3의 마이너스 1이요. 네. 물론 3분의 1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네. 자, 잘 썼어. 잘 봐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x 세제곱은 3하고 3분의 1 더한 건 얼마죠? 3분의 4 3분의 3하고 3분의 1, 3분의 10. 에다가 얘를 계산한 게 얼마가 돼요? 돈만 두고 있어. 왜 계산 안 해? 3의 3분의 2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곱한 거. 지수 법칙. 지수끼리 더한다. 못 더하는 겨? 이거랑 얘랑? 설마? 3의 3분의 1 3의 3분의 1 제곱이지?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3으로 묶으면? 3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 반전! 그게 얼만데? x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3분의 10인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직접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헷갈려. 이거 전개하는데도 헷갈린데 지금 두 줄 썼지 얘들아? 이제는 한 줄을 쓰는 연습하는 거야. 오케이? A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제곱 B 3의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되냐고? 더하기 3 A B제곱 그럼 3의 3분의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3분의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줄로 쓰라고.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 계산한 거랑 이거 묶어 쓰는 게 들어가는 건 다음 줄은 똑같이 되고요. 됐지? 자, 그러면 85번 하나 풀고 시작. 85번 하나요. 문제는 써놓게 놔도. 자, 힌트는 2분의 1제곱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를 제곱한 게 x가 돼요. 그리고 그 x를 또 제곱한 게 x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x 2분의 1제곱과 사실 제곱은 4제곱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지 말고 제곱을 먼저 찾고 또 그걸 기준으로 또 제곱식을 찾고, 이런 개념이면 되겠지. 익숙한 사람은 암산으로 이미 답을 썼습니다. 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를 몸으로 잘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결국 요 힌트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요거를 제곱한 게 얘니까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또 쓰면 되는 거죠. 두 번 했을 뿐이야. 제곱의 제곱. 그럼 14의 제곱이니까 196에서 2를 빼주니까 194. 여기서 이제 암산되는 애들은 벌써 답을 그냥 내고 썼어. 구조를 이해하라고. 제곱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관계들. 됐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이제 유형을 중요한 유형 3개를 더 보여줄게.